우리 강아지들은 아프거나 힘들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플 때 행동으로 대신 신호를 보내는데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우리 강아지가 발사탕을 갑자기 너무 심하게 한다던가, 원래는 밥만 보면 뛰어오던 아이인데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던가, 구석에 가서 숨어 있는다던가, 아니면 하루 종일 잠만 잔다던가 하는 일들 말이에요. 평소와 다른 행동에 얘 왜 이러지 싶을 때 우리 강아지들은 계속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 큰 병으로 번지거나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이 늘 신호를 보내는 건 또 아니에요. 강아지들은 원래 아픈 걸 굉장히 잘 숨기는데요.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파서 그러는 건지 그냥 그러는 건지 알지 못하면 이상할 때마다 병원에 뛰어가게 돼서 비싼 병원비를 계속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처음 키울 때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가 아프거나 힘들 때 나타내는 진짜 신호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 강아지들이 발을 핥는 걸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강아지가 가끔 발을 핥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핥는다던가 강박적으로 핥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 발을 핥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알러지나 피부염이 있어서 발이 가려울 수도 있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발바닥에 상처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심심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핥기도 합니다. 발바닥을 핥는 행동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핥게 되면 습진이나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핥는 부위를 확인해서 상처나 붓기 또는 염증이 있는지 꼭 살펴봐 주세요. 상처가 있다면 깨끗이 소독해주고 연고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산책을 할 때 바닥에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은 피하고,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조심하면 좋겠죠? 알러지로 인한 가려움증이라면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가서 검사를 해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상처가 없는데도 자꾸만 핥는다면 심심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일 수 있으니 가벼운 산책이나 놀이로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강아지가 이렇게 바닥에 엉덩이를 끌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귀엽기는 한데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고 계속 엉덩이는 끌고 다니고, 똥꼬스키를 타는 이유도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엉덩이 가려움, 알러지, 항문낭, 기생충 감염입니다. 먼저 똥꼬스키를 탈 때는 항문 부위에 뭐가 많이 묻어있는 건 아닌가 확인해 봐주세요. 아토미 같은 경우에는 묽은 변을 보고 나서 응가가 항문에 많이 묻어 있다거나 응가에 털이 섞여서 나오다가 항문에 털이 끼어서 다 나오지 못했다던가 할 때 엉덩이를 끌고 다니거나 엉거주춤하게 걸어 다녀요. 강아지들은 엉덩이에 발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항문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2번째로는 알러지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병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아지 항문 주위에는 항문낭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마 다 아실 텐데요. 항문낭은 응가를 할 때 같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항문낭이 가득 찼을 때도 똥꼬스키를 탈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직접 짜줘야 합니다. 항문낭을 짜는 방법은 먼저 꼬리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4시, 8시 방향에 엄지와 검지를 댄 후에 짜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여드름을 짜듯이 꾹 짜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들어 올리듯이 누르면서 짜주시면 돼요. 항문낭이 꽉 차면 터져서 파열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2주에서 3주 사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짜주시는 게 좋아요.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더 빨리 차는 것 같으니까 2주 정도에 한 번씩 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문낭을 짜면 생선 비린내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할 때 짜주시는 게 좋아요. 이 냄새에 한번 손에 묻으면 진짜 잘 안 없어져요. 마지막으로는 기생충 감염인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변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보인다거나 하면 병원에서 대변 검사를 해서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염이 되었다면 구충제를 먹여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강아지가 구토를 한 번쯤 하는 것은 그다지 큰일은 아니에요.
속이 오래 비어 있으면 강아지들은 공복성 구토를 하는데요. 이런 구토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구토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설사를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이럴 땐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먼저 구토의 색이 중요한데요. 투명하거나 노란 톤은 장시간 공복 상태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색이고, 녹색 톤은 초록 야채를 먹었다거나 산책할 때 풀을 좀 뜯어 먹었다거나 할 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으니 토한 색이 녹색이라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는 갈색토, 흑색토인데요. 갈색토 같은 경우는 사료를 급하게 먹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진다면 소장이나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에 소화가 되지 않은 사료가 많이 나왔다면 사료를 급하게 먹어서 나타나는 그런 토일 수 있지만 계속 토한다거나 토색이 흑색에 가깝다면 이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분홍색이나 붉은 토인데요. 이거는 위, 식도, 내부 장기 등에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에요. 점막에 상처 등으로 인해 붉은색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희거나 노란 토를 할 때 거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토가 역류할 때 공기가 섞여서 그런 것이니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사의 경우도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설사를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변이 점점 더 형체가 없어지고 물이 많아진다거나 혈변을 보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가 처지거나 열이 나거나 식욕이 부진할 때도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강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강아지를 너무 오래 혼자 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거나 외롭거나 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들은 외롭고 힘들면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잔다거나 침대에만 있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심해지면 사람처럼 강아지도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어요. 강아지 우울증 증상으로는 식사량, 음수량이 줄어들고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불렀을 때 반응이 없거나 반겨주지도 않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잠만 자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놀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강아지들은 산책을 자주 해주고 놀아주면 문제 행동도 잘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들도 혼자 너무 오래 있었거나 산책을 못한 날이면 안아달라, 만져달라 정말 너무 보채서 힘들거든요. 그러니 우리 강아지들과 하루에 적당한 시간 동안 같이 놀아주고 산책해주세요.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배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실수를 하나요? 원래 배변하던 곳이 아니라 보호자의 옷이라던가 새로 한 빨래, 깨끗한 침대나 소파, 이불, 베개 등의 실수를 했나요? 이건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 강아지가 힘들고 외롭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강아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산책도 시켜주세요. 강아지들에게는 산책이 행복해지는 데 필수 요소라는 것,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렸었죠. 산책은 강아지들이 행복해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매일 짧게라도 꼭 산책해주세요. 이건 배변 실수랑은 좀 다른데요. 소변과 대변을 시원하게 잘 못 본다던가 양이 너무 많다던가 또 너무 줄었다던가 할 때는 유심히 지켜봐줘야 해요. 소변을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나눠서 볼 때도 유의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방광염이나 요로감염, 방광결석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에 가보는 게 좋아요. 아토미는 방광에 9mm짜리 결석이 하나 있는데 이 결석으로 방광에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혈류를 보기도 하고 소변을 조금씩 자주 불편하게 보는 빈뇨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며칠 전에도 그래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소변을 보는 양상이 달라지거나 소변 색이 변했다거나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이럴 때는 꼭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을 받거나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강아지들을 안아주는데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러기도 하지만 안아서 여기저기 만져보면서 혹시 평소와 달라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커요. 저희 집 강아지들은 둘 다 만 10세가 넘은 노견이다 보니 이제 피부에도 하나씩 문제가 생기는데요.
몇 달 전에 아지를 안아서 만져보는데 등에 평소엔 없었던 작은 뾰루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지방종이었는데 처음에는 1개였던 지방종이 지금은 4개나 생겼어요. 이렇게 없었던 혹이 몸에 생긴다거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는 것은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산책이나 놀이 후에 강아지들이 헥헥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가만히 누워있거나 안정된 상태인데도 강아지가 계속 헐떡거린다거나 기침을 반복한다거나 헥헥거림이 잦다거나 거위 소리 같은 숨소리를 낸다면 이것은 호흡기 문제, 심장병 또는 스트레스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퍼그나 불독 같은 납작한 얼굴을 가진 단도종들은 더 주의해야 하고요. 잇몸이 창백해진다거나 코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코피가 난다거나 호흡수가 크게 증가한다거나 혓바닥이 보라색이나 푸른색 등으로 청색증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해요. 노견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기관지 협착증일 때도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영양제를 급여한다던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던가 몸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던가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토미도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헥헥거리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은 보통 보호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숨거나 구석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강아지들은 아프거나 불편할 때 운동 본능을 보이는데요. 복통, 관절염,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이럴 때는 억지로 나오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가가서 몸을 살펴보고 특정 부위를 만졌을 때 아파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시는 게 좋아요. 또 강아지들이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만질 때 겁을 먹거나 밥을 잘 먹지 않거나 할 때가 있는데요.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하는 게 단순히 성격이 변했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통증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억지로 진정시키지 마시고 그냥 좀 지켜보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찾아내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지가 몇 시간을 계속 서 있고 밤인데 잠도 안 자고 힘들어 보여서 안아주려고 하니까 제 손을 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그러고는 깜짝 놀랐는지 낑낑거리면서 한참 서서 힘들어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디스크 때문에 목과 등 부분의 통증이 심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이럴 때는 함부로 안거나 만지지 말고 지켜보면서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건지 찾아보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강아지의 입 안을 살펴봐 주세요. 잇몸이 심하게 빨갛게 부었다거나 깨진 이빨이 있다거나 해서 유발된 치통, 구강질환으로 인한 가능성이 크고요. 소화기 문제나 당뇨, 갑상선 질환 같은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강아지가 갑자기 잘 걷지 못하거나 절뚝거린다면 관절염이나 부상, 근육통 같은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한쪽 발을 들고 다닌다거나 평소에는 잘 오르내리던 계단을 오르내리려 하지 않는다거나 만지면 아파하는 증상 등을 보일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처방받는 게 도움이 되고요.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고 침대나 소파같이 높은 곳은 계단을 사용하게 교육을 미리 시켜두는 게 좋아요. 관절 사료나 영양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들이 아프거나 힘들 때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강아지들은 말을 못하는 대신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처치와 수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강아지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